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 특징. 얼마 전에 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각의 관계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몇몇 사람들과는 조금 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자꾸만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끊임없이 간섭하고 심지어는 남의 비밀까지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이나 감정적인 안정이 흔들릴 수 있죠. 이런 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우리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며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죠.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간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어떤 관계가 우리를 지원하고 어떤 관계가 우리를 억제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더 큰 행복과 성취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이런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경시하는 사람. 얼마 전 작은 모임에서 한 분이 자꾸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며 자신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경시하는 태도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태도는 사람 사이의 원활한 관계를 방해하고 결국에는 스스로에게도 해가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종종 우월감을 추구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낮게 보이려고 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자신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아요. 이런 태도는 집단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서로 협력하고 팀으로 일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전체의 분위기도 나빠지고 효율도 떨어지게 돼요.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해왔어요. 아임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모든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비폭력의 원칙이에요. 또 사마두르시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자는 가르침이죠.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 캐럴 드웨크는 성장 마인드셋을 말해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경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해요.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각자의 성장을 돕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서로를 대하면 우리는 모두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며 자랑하는 사람. 얼마 전에 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한 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셨어요. 이분은 자기 성취를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왜 자랑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면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계신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행동을 우월감의 추구라고 설명했어요.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진짜 자신감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잠깐의 만족에 그치고 말아요. 게다가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인도의 철학자 비베카난다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사회와도 연결되어 있답니다. 자신만을 너무 부각시키면 사회적인 조화를 해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적인 발전도 방해받을 수 있어요. 캐럴 드웨크라는 심리학자는 성장 마인드셋을 이야기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봐야 해요. 자기 자신을 계속 개발하려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성취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성취도 존중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 얼마 전에 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한 분이 계속해서 여러 주제에 대해 강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런 분들은 종종 자신이 더 낫다고 느끼려고 하시거나 뭔가를 가르침으로써 자신감을 얻으려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권력과 지배의 욕구로 보기도 해요.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보여주면서 사실은 자신도 확신이 없는 것을 가르치려 드는 거죠. 예전 플라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플라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심리학자 다니엘 코먼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별 생각 없이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는 것에 대해 가볍게 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이런 태도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섭하는 사람. 얼마 전에 한 가족 모임에서 한 일화가 생각나요. 한 친척 분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면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셨어요. 그분은 좋은 의도로 그러셨겠지만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섭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자꾸만 간섭을 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의 불안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행동을 탈자율성이라고 설명했어요. 즉,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함으로써 일시적인 안정감을 얻으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공간과 자율성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적 평화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초이스 이론을 통해 간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관계를 손상시킨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약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는 간섭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건강한 인간 관계의 기반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고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5번째로 남의 이야기를 몰래 퍼뜨리는 사람. 얼마 전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동료가 다른 동료의 개인적인 문제를 사무실 안에서 몰래 퍼뜨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무실 분위기가 많이 어색해졌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남의 이야기를 몰래 퍼뜨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위치를 다져보려고 하거나 더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사회적 지배욕이나 소속감을 얻고 싶은 욕구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그 사회나 집단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플라톤은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불필요하게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 진리를 왜곡한다고 봤죠. 이런 행동은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고티맨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고 연구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는 개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관계에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죠. 결론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몰래 퍼뜨리는 사람들과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행위는 신뢰를 많이 해치고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비밀을 존중하며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인연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는 가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거나 자랑만 늘어놓고 지나치게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남의 일에 자꾸만 간섭하고 심지어는 남의 이야기를 몰래 퍼뜨리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결국 자신의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고, 이는 건강한 인간 관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진정으로 서로를 돕고 성장시키는 관계는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해요.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어려울 때 같이 울 줄도 알아야 하죠. 우리 모두는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더 깊은 인간 관계를 맺고자 해요.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서로의 여정을 응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삶은 짧으니까요.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보내야 해요.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자신의 인간 관계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 특징. 얼마 전에 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각의 관계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몇몇 사람들과는 조금 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자꾸만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끊임없이 간섭하고 심지어는 남의 비밀까지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이나 감정적인 안정이 흔들릴 수 있죠. 이런 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우리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며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죠.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간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어떤 관계가 우리를 지원하고 어떤 관계가 우리를 억제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더 큰 행복과 성취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이런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경시하는 사람. 얼마 전 작은 모임에서 한 분이 자꾸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며 자신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경시하는 태도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태도는 사람 사이의 원활한 관계를 방해하고 결국에는 스스로에게도 해가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종종 우월감을 추구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낮게 보이려고 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자신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아요. 이런 태도는 집단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서로 협력하고 팀으로 일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전체의 분위기도 나빠지고 효율도 떨어지게 돼요.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해왔어요. 아임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모든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비폭력의 원칙이에요. 또 사마두르시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자는 가르침이죠.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 캐럴 드웨크는 성장 마인드셋을 말해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경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해요.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각자의 성장을 돕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서로를 대하면 우리는
모두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며 자랑하는 사람. 얼마 전에 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한 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셨어요. 이분은 자기 성취를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왜 자랑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면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계신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행동을 우월감의 추구라고 설명했어요.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진짜 자신감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잠깐의 만족에 그치고 말아요. 게다가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인도의 철학자 비베카난다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사회와도 연결되어 있답니다. 자신만을 너무 부각시키면 사회적인 조화를 해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적인 발전도 방해받을 수 있어요. 캐럴 드웨크라는 심리학자는 성장 마인드셋을 이야기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봐야 해요. 자기 자신을 계속 개발하려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성취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성취도 존중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 얼마 전에 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한 분이 계속해서 여러 주제에 대해 강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런 분들은 종종 자신이 더 낫다고 느끼려고 하시거나 뭔가를 가르침으로써 자신감을 얻으려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권력과 지배의 욕구로 보기도 해요.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보여주면서 사실은 자신도 확신이 없는 것을 가르치려 드는 거죠. 예전 플라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플라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심리학자 다니엘 코먼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별 생각 없이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는 것에 대해 가볍게 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이런 태도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섭하는 사람. 얼마 전에 한 가족 모임에서 한 일화가 생각나요. 한 친척 분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면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셨어요. 그분은 좋은 의도로 그러셨겠지만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섭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자꾸만 간섭을 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의 불안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심리학자 에리 프룸은 이런 행동을 탈자율성이라고 설명했어요. 즉,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함으로써 일시적인 안정감을 얻으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공간과 자율성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적 평화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초이스 이론을 통해 간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관계를 손상시킨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약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는 간섭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건강한 인간 관계의 기반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고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5번째로 남의 이야기를 몰래 퍼뜨리는 사람. 얼마 전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동료가 다른 동료의 개인적인 문제를 사무실 안에서 몰래 퍼뜨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무실 분위기가 많이 어색해졌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남의 이야기를 몰래 퍼뜨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위치를 다져보려고 하거나 더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사회적 지배욕이나 소속감을 얻고 싶은 욕구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그 사회나 집단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플라톤은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불필요하게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 진리를 왜곡한다고 봤죠. 이런 행동은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고티맨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고 연구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는 개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관계에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죠. 결론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몰래 퍼뜨리는 사람들과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행위는 신뢰를 많이 해치고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비밀을 존중하며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인연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는 가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거나 자랑만 늘어놓고 지나치게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남의 일에 자꾸만 간섭하고 심지어는 남의 이야기를 몰래 퍼뜨리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결국 자신의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고, 이는 건강한 인간 관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진정으로 서로를 돕고 성장시키는 관계는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해요.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어려울 때 같이 울 줄도 알아야 하죠. 우리 모두는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더 깊은 인간 관계를 맺고자 해요.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서로의 여정을 응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삶은 짧으니까요.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보내야 해요.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자신의 인간 관계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 특징. 얼마 전에 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각의 관계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몇몇 사람들과는 조금 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자꾸만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끊임없이 간섭하고 심지어는 남의 비밀까지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이나 감정적인 안정이 흔들릴 수 있죠. 이런 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우리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며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죠.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간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어떤 관계가 우리를 지원하고 어떤 관계가 우리를 억제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더 큰 행복과 성취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이런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경시하는 사람. 얼마 전 작은 모임에서 한 분이 자꾸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며 자신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경시하는 태도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태도는 사람 사이의 원활한 관계를 방해하고 결국에는 스스로에게도 해가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종종 우월감을 추구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낮게 보이려고 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자신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아요. 이런 태도는 집단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서로 협력하고 팀으로 일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전체의 분위기도 나빠지고 효율도 떨어지게 돼요.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해왔어요. 아임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모든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비폭력의 원칙이에요. 또 사마두르시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자는 가르침이죠.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 캐럴 드웨크는
성장 마인드셋을 말해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경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해요.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각자의 성장을 돕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서로를 대하면 우리는 모두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며 자랑하는 사람. 얼마 전에 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한 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셨어요. 이분은 자기 성취를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왜 자랑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면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계신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행동을 우월감의 추구라고 설명했어요.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진짜 자신감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잠깐의 만족에 그치고 말아요. 게다가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인도의 철학자 비베카난다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사회와도 연결되어 있답니다. 자신만을 너무 부각시키면 사회적인 조화를 해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적인 발전도 방해받을 수 있어요. 캐럴 드웨크라는 심리학자는 성장 마인드셋을 이야기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봐야 해요. 자기 자신을 계속 개발하려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성취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성취도 존중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 얼마 전에 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한 분이 계속해서 여러 주제에 대해 강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런 분들은 종종 자신이 더 낫다고 느끼려고 하시거나 뭔가를 가르침으로써 자신감을 얻으려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권력과 지배의 욕구로 보기도 해요.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보여주면서 사실은 자신도 확신이 없는 것을 가르치려 드는 거죠. 예전 플라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플라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심리학자 다니엘 코먼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별 생각 없이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는 것에 대해 가볍게 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이런 태도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섭하는 사람. 얼마 전에 한 가족 모임에서 한 일화가 생각나요. 한 친척 분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면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셨어요. 그분은 좋은 의도로 그러셨겠지만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섭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자꾸만 간섭을 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의 불안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행동을 탈자율성이라고 설명했어요. 즉,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함으로써 일시적인 안정감을 얻으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공간과 자율성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적 평화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초이스 이론을 통해 간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관계를 손상시킨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약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는 간섭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건강한 인간 관계의 기반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고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남의 이야기를 몰래 퍼뜨리는 사람. 얼마 전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동료가 다른 동료의 개인적인 문제를 사무실 안에서 몰래 퍼뜨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무실 분위기가 많이 어색해졌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남의 이야기를 몰래 퍼뜨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위치를 다져보려고 하거나 더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사회적 지배욕이나 소속감을 얻고 싶은 욕구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그 사회나 집단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플라톤은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불필요하게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 진리를 왜곡한다고 봤죠. 이런 행동은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고티맨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고 연구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는 개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관계에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죠. 결론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몰래 퍼뜨리는 사람들과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행위는 신뢰를 많이 해치고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비밀을 존중하며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인연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는 가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거나 자랑만 늘어놓고 지나치게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남의 일에 자꾸만 간섭하고 심지어는 남의 이야기를 몰래 퍼뜨리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결국 자신의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고, 이는 건강한 인간 관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진정으로 서로를 돕고 성장시키는 관계는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해요.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어려울 때 같이 울 줄도 알아야 하죠. 우리 모두는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더 깊은 인간 관계를 맺고자 해요.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서로의 여정을 응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삶은 짧으니까요.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보내야 해요.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자신의 인간 관계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